디지털 금융의 미래 한국은 어디로 가는가? 2025년 9월 2일 대한민국 국회 금융위원회는 중요한 전환점에 섰습니다. 바로 민주당이 강력히 촉구한 디지털 자산기본법의 제정, 그리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필요성이 뜨겁게 논의된 청문회였습니다. 과연 한국은 이 거대한 디지털 물결 속에서 어떤 방향타를 잡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깊은 고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청문회는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결정의 순간을 예고했습니다. 우리가 목도한 청문회는 마치 디지털 금융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웅장한 교향곡의 시작과도 같았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 당시 함께 논의되었던 디지털 자산기본법이 아직도 마련되지 않은 현실에 대해 강한 유감과 함께 신속한 추진을 강력히 질타했습니다. 시대적 흐름에 맞춰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그들의 목소리는 단순히 법안 제정을 넘어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금융 환경 속에서 한국이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는 절박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주장은 더 이상 가상자산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엄연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디지털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인류의 새로운 통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상자산이라는 용어가 지닌 실체 없고 투기적이며 사기와 연관된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고 블록체인 기반으로 생성, 유통되며 경제적 가치를 가진 새로운 자산 유형을 뜻하는 미래지향적 개념인 디지털 자산이라는 명확한 용어 사용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용어 하나하나에도 미래 금융에 대한 깊은 철학적 고민과 명확한 방향성이 담겨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필요성은 청문회의 핵심 쟁점이자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디지털 자산을 넘어 결제와 유통을 아우르는 새로운 금융 네트워크로 진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진보를 넘어 우리 사회의 경제활동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혁신적인 인식이 깔려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증하는 가운데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도 제도적 기반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은 세계 각국이 이미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논의의 중심에서 이혁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고려하여 제도와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는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 환경 속에서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금융 당국의 복합적인 고뇌와 책임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전통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혁신을 수용해야 하는 당국의 딜레마가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세 가지 중요한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며 이 법안들은 한국 디지털 금융의 미래를 설계할 중요한 청사진이 되고 있습니다. 민병덕 의원, 안도걸 의원, 그리고 김은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들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각기 다른 철학과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민병덕 의원의 법안은 스테이블코인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산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디지털 자산기본법 형태를 띠고 있으며 특히 최소 자기 자본을 5억 원으로 대폭 낮춰 대한민국 설립 법인이라면 누구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려는 파격적인 의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디지털 자산 분야의 저변을 혁신적으로 확대하고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하여 산업의 역동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됩니다. 반면 김은혜 의원과 안도걸 의원의 법안은 최소 자기 자본을 50억 원으로 더 높게 설정하고 상법상 주식회사 및 금융기관으로 발행 주체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보다 보수적이고 안정지향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 확보와 발행 주체의 신뢰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안도걸 의원의 법안에는 기획재 정부가 발행사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과 해외 거래 정보 확인 권한 등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감독 권한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는 투명성과 규제 준수를 강조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반면 민병덕 의원과 김은혜 의원의 법안에는 기재부에 어떤 권한도 주지 않아 규제보다는 시장 자율성에 더 큰 비중을 두는 명확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법안 간의 첨예한 시각차는 디지털 자산의 미래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떤 가치를 우선시할 것인가에 대한 한국 사회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법안 논의 과정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하여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는 지속적으로 신중론과 함께 깊은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이나 통화, 정책의 유효성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비은행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금산분리 원칙 훼손의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는 한국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민간에 모두 개방하기보다는 우선 은행을 중심으로 도입을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는 전통 금융 시스템의 수호자로서 중앙은행이 느끼는 막중한 책임감과 동시에 새로운 금융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깊은 경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현실적인 관점입니다. 이러한 중앙은행의 우려에 대해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 자산은 혁신의 영역이므로 은행이 아닌 기술 기업이 주도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박하며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은행 독점으로는 혁신이 불가능하며 기술 기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열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 논쟁은 한국 디지털 금융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기로에 서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과연 디지털 자산 혁신의 주도권은 전통 금융기관이 가져가야 할까요? 아니면 민간 기술 기업들이 주도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누가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할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가 지향하는 경제 시스템의 근본적인 방향성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전통적 안정성과 혁신적 도전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 자산을 대한민국이 막대한 예산 투입 없이도 세계 지휘가 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분야라고 역설했습니다. 이 발언은 디지털 자산이 단순한 금융기술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자산이라는 인식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말처럼 디지털 자산은 한국에게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복잡한 규제의 늪에서 헤매며 그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게 될까요? 현재 한국의 디지털 자산 시장은 규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하며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자산, 특히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으며 이는 전통 금융시장에 필적하는 수준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및 유통에 대한 명확하고 혁신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면 이는 원화의 국제적 위상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주도권을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법안이 통과되고 혁신적인 기술 기업들의 자유로운 참여가 확대된다면 한국은 명실상부한 디지털 금융 선진국으로 도약하며 세계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제도화는 한국 금융시장에 전례 없는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며 국제송금 수수료 절감, 국경 간 거래 효율성 증대 등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디지털 자산 투자자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금융 서비스 접근성 향상, 소상공인 결제 시스템 효율화 등 전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포괄적인 변화입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면 이는 미래 경제의 새로운 핵심 먹거리가 될 것이며 국가 경제의 체질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규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거나 전통 금융기관 중심의 폐쇄적인 정책이 유지된다면 한국은 이 거대한 디지털 혁명의 흐름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빠르게 구축하고 있으며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발행을 추진하며 새로운 금융 패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한국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매우 중요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모두 함께 깊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한국은 디지털 금융혁명의 거대한 파도에 용기 있게 올라타 새로운 미래를 열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규제와 틀에 갇혀 절호의 기회를 영원히 놓칠 것인가? 디지털 자산이 가져올 무한한 가능성과 동시에 내재된 잠재적 위험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현명한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그리고 그 균형점을 찾아내고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과연 충분한가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담대한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디지털 금융 시대의 새로운 장을 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혹은 아직 더 많은 고민과 준비가 필요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고찰이 바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